자, 오늘 지구과학은 멘틀 구조와 플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자. 그래서 첫 번째, 멘틀의 대류. 지난 시간까지 이 지구에서 지각이라고 하는 형태의 이것을 판으로 나눠서 판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대륙의 분포가 자꾸 변화가 되면서 이동이 된다라고 얘기했고, 이 판의 이동의 원동력은 바로 멘틀의 대류라고 했다는 거지. 자, 이 멘틀의 대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멘틀이 상승하는 공간이 있었고 하강하는 공간이 있다. 그러면 이 멘틀이 상승할 때 우리는 주로 해령이 생성이 돼서 양쪽으로 벌어지게 되고, 이것이 섭입을 하게 되면서 해구가 형성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이때 이 해령과 해구를 기준으로 멘틀이 대류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면 멘틀이 대류를 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하겠네. 이 멘틀이 유동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기 위한 에너지원은 무엇이었을까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준다면 지구의 내부 에너지, 즉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지. 그래서 방사성 원소가 붕괴를 하면서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면 그 에너지의 차이로 인해 조금 더 뜨거운 것은 상승을 하게 되고 조금 차가운 곳은 하강을 하게 되면서 멘틀의 대류가 일어나게 돼. 이렇게 이 원인으로 멘틀의 대류가 일어나게 되면 멘틀은 빠르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느리게 이동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이 이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판의 경계부에서 다양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진 위주로 설명을 하게 되고 화산까지 설명은 조금 어렵기도 해. 또 하나, 우리는 열점과 같이 판의 경계부가 아닌 판의 중심부, 판의 중앙에서 판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산 활동의 열점 이런 것들은 여기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순수하게 멘틀의 대류로 판의 모든 운동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므로 요 뒤에 플룸이라고 하는 형태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해령에서는 멘틀이 옆으로 올라오면서 이 멘틀의 상승부에 의한 힘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이때 당시에 여기에 있었던 마그마에 의해 해령이 생기면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게 되겠지. 그래서 해령 자체가 판을 옆으로 미는 힘이 있다. 이것이 결국 판의 이동이 되는 것이고, 해구로 가면 이쪽에 대륙 지각이 섭입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미는 힘 외에 또 당기는 힘이 존재하게 된다. 이런 판의 경계를 우리는 대서양과 태평양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 대서양은 중앙해령을 중심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해령만 존재하고 있겠지? 태평양은 동태평양을 기준으로 해령이 있고 서태평양으로 가게 되면 일본을 기준으로 해구가 존재를 하게 돼. 그러면 대서양에서 늘어나는 속도와 태평양에서 판의 이동 속도를 비교하면 대서양은 옆으로 미는 힘에 의해서만 이동을 하게 되지만 태평양은 이 해구의 당기는 힘까지도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태평양에서의 판의 이동 속도가 훨씬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이런 멘틀의 대류 외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플룸 구조론이라고 하는 거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멘틀의 대류만으로는 판의 중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화산 활동을 설명해 줄 수가 없어. 그러면 이 플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화산 활동에 대한 원인을 조금 더 설명을 해보고 싶은 거야. 또한 이 멘틀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 상부 쪽에서 느리게 일어나는 대류 현상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로는 전체의 흐름을 모두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추가적으로 플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게 되는 거지. 플룸은 지구 내부의 에너지로 인해 엄청나게 뜨거워진 형태로 이 마그마나 다양한 광물들이 녹아서 액체 덩어리를 만들어준 상태를 플룸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플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생성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야. 먼저 뜨거운 플룸. 뜨거운 플룸은 주로 어디서 많이 만들어지느냐라고 하면 외핵 근처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멘틀은 멘틀인데 외핵 가까이까지 낮아진 곳에서 결국은 플룸이 생성이 된다는 거지.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플룸이 매우 뜨거워진 상태로 바로 위쪽으로 멘틀을 따라 분출하게 되는 거야. 이 뜨거워진 플룸이 분출을 하게 되는 게 판의 경계부에서 분출이 되기도 해서 판의 경계부에 화산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판의 중간에서 플룸이 솟아오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뜨거운 플룸이 솟아오르면서 그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태평양에 있는 하와이 열점이라고 하면 태평양의 그 깊은 바다를 뚫고 얘가 올라오면서 그 바다 위에다가 화산섬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걸 플룸이라고 한다는 거지. 그러면 플룸은 뜨거운 플룸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 플룸에 의해서 솟아오른 것이 옆으로 진행이 되면서 다시 차가워지면 아래로 내려가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차가운 플룸도 있다라고 하고 차가운 플룸은 당연히 지각 근처에서 식어서 형성이 되겠지. 그래서 뜨거운 플룸은 아래에서 위로, 차가운 플룸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움직여지면서 얘네들을 찾아내게 된다. 이런 플룸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지진파로 연구를 하게 되는데 지진파 연구를 통해 온도의 변화가 생긴 이곳은 그만큼 주변의 지진파의 속도 차이를 만들어서 얘네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플룸이 지구상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게 큰 플룸의 덩어리가 솟아오르다가 지각과 멘틀의 사이로 분지가 되면 곳곳에서 솟아오른 화산지대가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이러한 플룸으로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와이를 기준으로 하는 열도점이라고 하는 것이다. 옛날에 열점은 뜨거운 점이라고 해서 거기서 화산 폭발이 올라와서 큰 바다 속에 화산 섬들이 존재하는 걸 말하는 거야. 이름이 하와이 열점인 것을 보니 여기에 하와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와이는 태평양의 중간쯤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 굉장히 깊은 심해저 바다에 존재하고 있는 화산섬이 되겠지. 이 플룸이 솟아올라서 하와이 하나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근데 이 하와이 열점을 옆으로 보면 또 하나 열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열도가 형성이 되었다는 건 뭐니? 섬이 하나가 아니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러면 섬은 이렇게 여러 개가 줄지어 있겠네. 또 방향을 바꿔 이렇게도 줄지어 있겠네. 그러면 열점의 위치는 즉 플룸이 솟아오르는 자리는 변하지 않아. 다만 플룸이 뜨거워져서 매일 솟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 플룸이 한 번씩 솟아오를 때마다 화산섬이 만들어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중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졌던 화산섬은 누굴까? 라고 했을 때 하와이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섬이 가장 먼저 생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러면 플룸이 한번 솟아서 퐁
하고 이 화산섬 하나를 만들었어. 그리고 시간이 지나는 동안 화산섬이 있는 판이 이동을 해준 거지. 그리고 다시 퐁 하고 올라와서 여기 화산섬을 만들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 먼저 만들어진 것과 나중 만들어진 것 점차 나중과 나중으로 가게 되면 아마 이때쯤 아마 판의 이동 방향이 바뀌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 이때까지는 요 방향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것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바뀌었겠네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 첫 번째 방향이 이거였으니까 아마도 과거에 옛날에 이렇게 방향을 이동을 먼저 하다가 지금은 판의 이동 방향이 바뀌어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 바로 열점에서의 판의 이동 평가입니다. 첫 번째 이동하는 방향은 굉장히 북쪽에 가깝게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북북서의 방향이다 라고 이름을 정해줄 수가 있고, 이것은 북쪽보다는 서쪽으로 많이 누워져 있지, 그래서 서북서의 방향이다 라고 이름을 붙인단 말이야. 그래서 이 방향의 변화는 처음에는 북북서에서 움직여지다가 지금은 서북서로 판의 이동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유추되는 질문이 하나 더 있다면 다음번에 만들어질 애는 어디에 있을까라는 거지. 당연히 하와이가 다시 옆으로 판을 따라 이동을 하고 있겠지. 그러면 하와이의 이쪽 면, 바로 남쪽과 동쪽에 향한 여기가 새로 형성되는 화산섬의 자리라고 말하고, 이 자리가 바로 열점의 위치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열점을 통한 또는 판의 경계부에서 화산으로 폭발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멘틀의 대류만으로는 설명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플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더 고안을 해서 플룸 구조론으로 설명을 하게 된다.